자, 오늘 로스트워크 살짝쿵 털기 시간. 각인을 왜 쓰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인 자체를 쓰는 이유가 아니라 각인을 왜, 어떤 이유로 쓰는가에 대해 말하는 시간입니다. 일단 각인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일단 세 가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번 피해 증가, 2번 공격력 증가, 3번 치명타 피해 증가, 이하 치피 증이라 하겠습니다. 피해 증가는 말 그대로 데미지 연산자에서 맨 마지막으로 들어가 표기되어 있는 수치대로 고변서 들어가는 수치대로 말합니다. 공격력 증가는 캐릭터 자체에 있는 공격력에서 수치만큼 증가돼서 데미지가 올라가는 각인들을 말합니다. 치명타 피해 증가. 치명타 피해 증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캐릭터당 200%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인이나 스킬로 올라가는 나머지 피해 증가들은 전부 하변선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표기가 엄청 크지만 생각보다 수치가 안 올라가요. 그리고 하변산이기 때문에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효율이 떨어집니다. 간단히 말하면은 고변사는 표기된 수치대로 데미지가 올라간다. 하변사는 표기된 수치보다 적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로스트워크 각인은 단순하게 수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각각의 리스크와 리턴 값이 있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해서 쓰는 겁니다. 여기서 리스크와 리턴은 다르게 말하면은 조건이 있고 그에 대해서 보상이 돌아오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유저들은 각인을 맞출 때 가능하면 리스크가 적고 리턴이 큰 쪽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요 각인이라 한다면은 1번 원한, 2번 예리한 둔기, 3번 저주받은 인형, 4번 아드레날린, 이렇게 주요 4각인이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리턴과 리스크가 보자면은 원한은 몬스터한테 받는 피해가 20% 증가됩니다. 대신 보스 몹에게 주는 피해가 20%가 증가합니다. 리스크와 리턴이 단순하고 딱 보기에도 적어 보이죠. 어차피 한 방밖에 안 죽었는데 아슬아슬하게 안 죽을 정도로만 피해를 받고 대신 나도 그만큼 더 때리는 겁니다. 2번 예리한 둔기. 치명타 시 피해량이 50% 증가합니다. 근데 위에 설명했다시피 치피증 같은 경우는 표기상 수치는 커 보이지만 실제로 피증으로 환산할 경우 기본 피증일 경우 25% 증가량, 만약에 캐릭터나 아니면 각인으로 치피증이 올라갔을 경우는 300%일 경우 계산한다면 16.6%가 증가하게 됩니다. 3번 저주받은 인형. 공격력이 16% 오릅니다. 엄청 단순한 보상값이죠. 대신 그 리스크로 물약 회복률이 25%가 감소합니다. 네, 25%라서 감이 안 오실 테지만 그냥 물약 등급이 하나씩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4번 아드레날린. 스킬 발동 시 1스택이 쌓이고 그 1스택당 공격력이 1%가 오릅니다. 대신 육진조 시 치명타 확률이 15%가 옵니다. 네, 리턴과 리스크 값이 잘 안 보이시죠? 솔직히 보상값밖에 안 보이잖아. 여기서 리스크는 스킬 발동 시라는 거고 리턴 값은 공격력 6%와 치명타 확률 15%가 있습니다. 누가 보면은 아예 그냥 조건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4가지를 주요 각인에다가 마지막 유저들은 직업 각인이라 불리는 직업 전용 각인을 하나 채용하면 보통 3, 5개 각인 채용이 끝납니다. 네, 여기까지 말하면 이걸 말할 필요가 없죠. 다들 아는 거니까. 그럼 위에 이 5가지를 보고 나서 바로 질문이 나올 거예요. 첫 번째, 1번 직업 각인은 둘 다 채용 안 되니까 보통 캐릭터당 직업 각인이 2개씩 있죠. 둘 다 채용하는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네, 여기 써있던 대로 서머너가 그 대표적인 예고요. 하지만 보통 직업 각인 같은 경우는 한쪽의 페널티를 상쇄해주고 나머지 한쪽을 막는다는 식이라든가 한쪽을 채용하면 나머지 한쪽 효율이 엄청 급감하는 등 자체 페널티가 있어요. 보통 직업 각인들은 위에 있는 주요 각인보다 딜 상승량 또는 유추적으로 상승량이 높습니다. 대신 직업 각인도 페널티는 있어요. 자체 페널티로 아이덴티티의 한쪽을 못 쓰든가 아니면은 효과를 지워버리든가, 그러니까 반대쪽
각인의 효과를 지워버리든가 아니면 효율을 급감시킵니다. 위에 주요 각인보다 훨씬 더 안 좋게. 그래서 2번. 다음 질문을 이어가면 2번으로 넘어갈 수 있죠. 지역 각인을 빼면 안 됩니까? 네, 뺄 수 있어요. 흔히들 국민트리라고 해갖고 빼는 경우가 존재는 합니다만 위에 설명한 대로 지역 각인은 워낙 효율이 좋아요. 엄청 쓰레기가 아닌 이상은 거의 다 하나씩은 채용합니다. 그리고 지역 각인은 유틸적으로 엄청 중요한 게 각 직업에 있는 아이덴티티 또는 페널티를 수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거를 상쇄해줍니다. 또는 완화해줍니다. 그래서 지역 각인을 주로 많이 채용해요. 그래서 오늘의 메인 질문이 이렇게 되겠죠. 세 번째 질문. 위에 주요 각인 말고는 채용할 게 없나요? 아니요. 많아요. 로스트아크에 있는 공용 각인이 총 43개가 있는데 저 중에서 4개만 쓴다면 이거 만게임이잖아요. 로스트아크에 있는 각인들은 리스크와 리턴이 있어요. 이 리스크 값을 맞출 수만 있으면 리턴 값은 보통 16%에서 20% 사이로 고정이 되고 있죠. 아래에 써놓은 대로 조건만 맞았으면 위에 있는 지역 주요 각인보다 효율이 좋은 것들도 있습니다. 아래 돌격대장. 로스트아크의 이동속도 최대 상한은 140%인데 여기에 대해서 45%만큼 피해량이 증가해요. 보통 140%니까 40%만큼 이동속도가 증가가 되고 그에 대해 45%를 피증을 가져오면 계산상은 18%의 피증을 가져갑니다. 다만 이 경우는 보통 이속을 땡기기 어려운 직업들이 많아서 못 씁니다. 하지만 땡기기 쉬운 직업들은 다들 채용할 만하죠. 피해 증가가 무려 18%예요. 피해 증가로. 2번 질량 증가. 공격 속도가 10% 낮아지는 대신 공격력이 18% 증가합니다. 여기가 좀 아쉬운 게 공격력이 18%예요. 공격력 증가량이 18%라 좀 효율이 떨어져요. 그리고 공격속도 10%도 은근히 페널티가 크지만 극신속을 가는 캐릭터들은 저 페널티를 짊어질만 하고요. 그게 무엇보다 가격이 쌉니다. 3번 바리케이드. 쉴드 상태일 때 또는 보호막 상태일 때 피해 증가가 16% 증가합니다. 네. 이거는 쉴드가 많은 캐릭터가 자주 쓰죠. 블래스터라든지 워로드라든지 때때로는 콜라가 쓸 수도 있습니다. 디롤라 같은 경우에요. 그리고 유산 스카도 쓰죠. 다음 네 번째. 흔히들 말하는 포지션 각인들이 있어요. 헤드 어택, 백 어택 또는 그 아무것도 아닌 것들. 사람들의 위에는 주요 4개 말고도 더 높은 증가량을 가져가기 위해서 흔히 이 포지션 각인을 많이 써요. 각각에 보면은 기습의 대가, 백어택식 25% 피증, 리스크, 백어택, 리턴 25% 피증, 결투의 대가, 헤드어택식 25% 피증, 리스크, 헤드어택, 리턴 25% 피증. 근데 여기서 논란이 되는 게 있죠. 타격의 대가. 조건 없는 공격들이 있습니다. 갓도 헤드어택도 백어택도 아닌 공격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피증이 16%가 들어가서 현재 좀 말이 많죠. 리스크가 없는 편이에요, 진짜. 아니, 애초에 이거 안 달고 나온 직업들 꽤 많아갖고 그냥 리스크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리턴 값이 16%가 딸랑 있어요. 다섯 번째. 솔직히 여기서부터는 사람들이 안 사용하려고 해. 이게 이유가 안정된 상태, HP가 80% 이상 유지 시 피증이 16%입니다. 리스크가 빡세요. HP를 무조건 80% 이상을 유지해야 돼. 물론 쉴드로 버티는 직업이나 자체 회복 기술이 있는 직업 같은 경우는 쓸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직업들로는 사용을 못하죠. 반대로 달인의 저력, HP가 30% 이하 잘못다. 이하 유지 시 피증이 16%가 있어요. 잘못 말하자면 한 대 맞고 죽을 수 있는 피를 유지하고 피증 16%를 가져가는 거예요. 현재 이 직업은 광기 버스커라고 피가 상시 25%로 고정되는 직업만 사용할 수 있지만 일단 조건만 맞으면 쓸 수 있는 각인은 맞습니다.
그리고 7번 추진력. 이동기 발동 시 5초 동안 피증이 16%가 있습니다. 이거는 좀 예능이긴 한데 애니츠 직업군들이 집에 유물 세트를 H 직업군들이 집에 유물 세트 채용 시 이동 속도기가 쿨이 3초가 됩니다. 저 유지 시간보다 쿨이 짧아요. 그래서 쓸 수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비추합니다. 이 세 개는. 이 세 개는 가능하면 특정 직업 말고는 고려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단순하게 PA만 증가하는 각인들만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아래 유틸 각인들도 보통 섞었습니다. 여기 리스트를 보면은 단순 유틸이라고 하기에는 딜 증가하는 각인들도 있잖아요. 하지만 어느 정도 스틱에 유틸을 보완하기 위해 쓰는 각인들이라 일단 유틸로 넣어놨습니다. 1번 전기 흡수. 공속 이동 속도가 15% 증가합니다. 이에 대한 리스크는 없어요. 그냥 깡으로 15%가 증가합니다. 2번 각성. 각성기 쿨타임이 30% 감소하고 각성기 사용 횟수가 3회 증가합니다. 이 강인 같은 경우는 각성기를 많이 쌓는 직업들이 주요 채용해요. 주로 버퍼들 또는 각성기에 모든 딜이 몰아있는 딜러들. 3번 속전속결. 캐스팅 및 홀딩 속도가 20% 상승합니다. 피해 증가 20% 있습니다. 현재 쓸 수 있는 애들은 소서리스나 아니면 서머너 정도밖에 없는데 서머너도 안 쓰죠. 캐스팅 및 홀딩 주력을 하는 지금 소서리스가 써요. 이거는. 그 다음에 4번 슈퍼차지. 차지의 공격에 차지 속도가 40%가 상승하고 피해 증가가 20% 늘어납니다. 이거는 잔재 블레이드. 분망 디트가 사용합니다. 걔들은 차지가 메인 딜인데 그 차지 속도가 너무 길어요. 보통 2.4 정도 되니까 채용을 안 할 시에. 그다음 5번째 중갑 착용. 캐릭터 방어력이 100% 증가합니다. 특히 이거는 요즘 딜러들은 차용 안 하는데 체방 낮은 바드들이 주로 채용하죠. 다만 이것도 어느 정도 유틸 가기는 맞습니다. 그다음 6번째 정밀단도. 치명타 적중률이 20% 상승하지만 치명타 피해가 12% 감소합니다. 리턴 리스크 값이 유틸 중에서 확실히 있는 녀석이에요. 리스크, 치명타 피해가 12% 감소해요. 리턴, 치명타 적중률이 20% 증가합니다. 근데 이게 여기 오해하는 사람도 있어. 치피 증이 12%가 감소되는 거야. 기본 치피 증이 아까 몇 퍼라고 했나요? 200%입니다. 이게 188%로 낮아지는 거예요. 그럼 계산기로 두들겼을 경우 6.3% 정도. 이 정도밖에 페널티가 안 됩니다. 이거 CP증 12% 보고 이거 12%가 감소한다 라고 말은 있는데 실제 계산 저 정도예요. 이게 만약에 기본 CP가 30%다 하면 288% 계산으로 300에서 288% 딜량은 4% 낮아져요. 근데 고작 이 정도 낮아지는 걸 비해 치명타 적중률이라는 게 로스아크는 100%를 찍을 수가 없거든. 그리고 이 치명타 적중률 20% 올리는 만큼 그 치명 수치에서 특화 수치로 내리는 것만으로도 리턴이 커 진짜. 특화 쓰는 직업들은 알 건데 특화 수치 퍼센트 올라가는 걸로 계산하면 대충 저걸로도 대략 10% 정도 가져갈 수 있거든. 그때 한번 고려해볼만 하다. 근데 위에 있는 각인들이 깡으로 16% 올라가니까 좀 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제 그 외에 이제 여러 각인들이 있는데 보통 PVE에 쓰는 게 아니라 PVP로 쓰는가 아니면은 이제 버퍼 전용 각인서들 또는 아예 그냥 쓸모없는 각인서들 지금 여기 있는 강령술, 만화의 흐름, 부러진 뼈, 분쇄의 주먹, 슈드 관통, 여신의 거, 탈출의 명술 등등 아예 쓸 수 없는 각인도 존재를 하는데 그것들은 뭐 따로 채용할 사람만 찾아서 채용하는 것들이니까 언급 안 하겠습니다. 질문 같은 게 있으시면 댓글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로 이걸로